요거는 이제 우리 회원님이 실제로 뭐 스윙을 할 때라든지 스윙을 할 때는 좀 적게 보이는데 지금 어프로치에서만 나타나는 그 행동, 진짜 고쳐야 될 행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윙이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거의 뭐 한 40m, 여성분들은 한 4, 50m까지는 30, 40, 50m까지는 거의 이 반절이에요. 이 원의 한 반 정도까지밖에 스윙을 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회원님에서의 그 어프로치 포지션에서 나타나는 스윙에서 나타나는 그 액션은 어떤 거냐면 중심축이 있고 이게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여주면 이 헤드 무게에 의해서 중심점과 끝점은 항상 동일한 간격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회원님은 어떤 느낌으로 치냐면 백스윙 올라가고 다운스윙 내릴 때 이렇게 올려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점과 끝점의 간격은 정해져 있는데 이미 높낮이가 형성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 끝점이 공에 근접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당연히 선인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올라가는 행위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리고 나타나는 이유와 그 나타나게끔 연출되어지는 이 근육들과 신체 부위가 바로 어디냐면 양쪽 어깨. 근데 오른 어깨는 좀 그래요. 왜? 왼손보다 오른손이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당연히 왼쪽보다 오른쪽이 낮아지는 게 정상적인데 어프로치를 하실 때 정상적으로 보면 어깨를 올려버려요. 자, 그럼 어깨가 올린다라는 이유는 원의 크기가 작으니까 그냥 내 몸에서 이렇게 스윙하면 크지 않을까라는 뭔가의 전제를 깔고 스윙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다 탑핑이에요. 그러면은 어프로치는 클럽이 내려가서 헤드가 내려가서 이 로프트의 각도를 최대한 살려서 공을 띄워야 되거나 뭐 약간은 좀 굴려야 되거나 노멀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어프로치 도구인데 내가 어깨를 올림으로 해서 터치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올릴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동작의 크기가 커서 거리가 멀리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프로세서는 그대로 이용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클럽별로 거리를 컨트롤하는 것은 뭐예요? 스윙 크기나 혹은 뭐 감각적인 부분이나 스윙 속도로 컨트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회원님께서 스윙 어프로치를 하실 때 또 한 가지 이 왼어깨가 올라가는 것과의 연관성이 있는 게 바로 손목이에요. 손목이 다운스윙이 내려갔을 때 캐스팅이 되거나 이렇게 스쿱이 돼버리면 관절들은 쉽게 말하면 연결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헤드 끝점이 무겁고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클럽은 헤드 끝점보다 가벼운 위치이기 때문에 끝점이 무거운 점이 올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손목이 꺾이면서 팔꿈치 같이도 꺾이게 돼요. 그로 인해서 뭐가 생기나 여기에 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깨까지 올라가는. 그러니 손목의 꺾임으로 해서 팔꿈치도 굽혀지고 왼어깨도 올라가는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어프로치를 할 때라든지 스윙을 잘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왼팔의 모양새는 일자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 약간 트레이닝을 하실 때 내가 일자로 강제적으로 좀 피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은 있어줘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 피는 게 가장 좋냐면 백스윙 때부터 피지는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백스윙 때 이미 펴버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은 왼어깨부터 시작해서 왼팔이 모두 다 경직이 돼요. 그러면은 뭔가 통나무 이렇게 하듯이 이런 스윙이 돼버리니까 그러실 필요는 없고 백스윙 올라가시는 과정 중에서는 살짝 굽히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다운스윙이 내려왔었을 때는 왼쪽 팔꿈치를 좀 피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동작을 했었을 때 보면 헤드는 무조건 지면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설정해 놓은 각보다 훨씬 크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느낌적으로 갔는데도 계속 탑핑이 난다. 그러면 이제 강세성을 넣어야 돼요. 어떻게 강세성? 못 구부러지게 뭔가에 통제를 걸어야 돼요. 그게 오른팔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왼팔까지 이렇게 그냥 감싸버리세요. 이렇게 감싼 상태에서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프로치를 그냥 오른팔 없이 그냥 한다라는 느낌을 갖고 똑같이 스텝 밟아주면서 퉁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은 이렇게 꺾여도 돼요. 왜냐하면 얘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주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핀 상태에서 아 이렇게 되니까 손목이 자꾸 꺾이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제 해줘야 될 것은 돌리면 돼요. 이렇게. 회원님이 그때 그 카톡으로 보내주셨던 것도 이 동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동작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보시게 되면 꺾이면 꼭 꺾여요. 손목이 꺾이면 팔꿈치도 꺾여.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손목도 꺾이기가 쉬워. 예를 들면 1+1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다운스윙 때 헤드가 지면으로 잘 떨어지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손목과 어깨의 중간 브릿지인 왼쪽 팔꿈치의 익스텐션과 펴짐이 있어야 된다. 혹은 스트레치 되는 모양새가 계속 나와야 해. 보통 나중에 뭐 회원님도 유튜브 보시게 되면 프로들 중에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맨 어깨가 올라가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뭐 남자 프로들도 간혹 보이기는 하는데 걔들을 보았을 때는 어떤 임팩트 모션이 나오냐면 왼팔이 무조건 다 스트레치 돼 있어요. 여기가 구부러지는 애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보통 다 구부러지게 되면 어떻게 이 미스의 포지션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프로들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께서 스윙을 하실 때 클럽 페이스를 오른쪽으로 푸시스와스가 나는 것도 클럽 페이스가 열렸다는 뜻인 거고, 그럼 그 클럽 페이스가 열렸다는 뜻은 내가 왼팔의 뭔가 활용에 대한 그 가동 범위 혹은 이 스퀘어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 타이밍적인 부분이 뭔가 불일치했다는 건데, 그 불일치하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왼팔의 각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각이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왼 어깨가 올라가는 게 시초였고, 그거에 대한 조금 깊이를 더 파보니 왼 손목이 꺾임으로 해서 그 어깨와 손목의 브릿지 역할은 왼 팔꿈치도 굽혀지더라. 그러니 잘못된 예시들은 다 이런 거예요. 이런 모양인 거죠. 이게 치킨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오른팔을 왼팔로 감싼 상태에서 돌려주는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나중에 연습장에 가셔가지고 처음에 좀 무거우실 거예요. 원래 웨지가 좀 무거우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한 팔씩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요거는 실제로 우리나라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PGA 선수들도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연습한 후에 이제 실제로 스윙에 적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셨을 때 처음에는 어떤 느낌으로 가셔야 되냐면 그냥 왼팔을 임팩트 순간에만 좀 과감하게 펴줘야지 라는 생각과 함께 약간은 빠르게 돌려버리세요. 좀 커도 괜찮아요, 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보통은 왼팔을 어프로치 돌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케이스 바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계속 헤드가 열리는 사람한테 돌리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열린 상태에서 공을 쳐야 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많이 돌려서 닫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덜 돌리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린다라는 표현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팔이 무조건 메인이 돼서 돌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원님께서 연습을 하실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피는 방법인데, 피는 방법에 대한 도구는 내가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감싸주고, 그것에 대한 연습 방법으로는 그것을 잡아놓고 계속해서 한 팔로 치는 연습을 하자. 요걸 한번 해보시면 돼요. 스윙도 마찬가지고 특히 스윙은 좀 티가 좀 덜 나는데, 어프로치랑 퍼터 할 때, 숏게임 할 때 감속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크기로 봤었을 때 백스윙은 어마무시하게 커요. 다운스윙 포드 스윙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원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엄청 크게 들었다가 내려오면서 여기서 딱 멈춰버려요. 이게 감속 패턴의 초기 증상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를 크게 가는 이유는 내가 자꾸 느낌적으로 백스윙을 한다라는 거예요. 느낌 위주로 스윙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감각과 느낌은 달라요. 감각은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거죠. 내가 스스로 내 행동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느낌은 수동인 거죠. 내가 그냥 느낌을 받는다. 왜냐하면 느낌 받는다 얘기하지 느낌 준다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원님께서 가장 금기시하셔야 될 것은 백스윙을 자꾸 크게 해서 내가 몸을 잘 쓰고 있나, 팔은 올라갔나, 뭐 예를 들어서 이 자기가 뭔가의 그 안식처 같은 역할이 백스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백스윙은 요만큼만 들어도 돼요. 왜? 몸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을 쓰게 되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속도는 알아서 붙어요. 근데 내가 여기를 크게 든다는 것은 나는 몸을 안 쓰겠다라는 얘기랑도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올라가실 때 절대적으로 여기를 크게 들고 여기를 줄이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은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으니까 반대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작게 들고 여기를 크게 가세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작게 들고 크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연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대칭이 어느 정도 좀 맞아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백스윙을 많이 올리는 거에 대한 그 스스로의 나도 모르는 그 편함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쪽이 이제 많이 높으니까 이제 이쪽을 좀 줄여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어떻게 되면 여기가 또 올라가요. 그럼 여기가 낮아지고 여기가 올라가니까 뭐가 되겠어요?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원님께서의 가장 단점은 크게 들었다가 여기를 작게 가면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뻗쳐요. 스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스윙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 영어 사전으로 보면은 그냥 휘두르다요. 그냥 짝대기를 다고 가지고 휘두르다인데 우리 회원님은 짝대기를 갖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어프로치는 때려서는 절대 안 돼요. 왜? 뻑샷이 많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슥 크게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갑자기 여기서 팍 미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짧은 순간에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 어떻게 이거 다 해요? 그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골프는 스윙이니까 내가 지금은 내 상태가 여기가 크고 내가 여기를 큼으로 해서 여기가 짧아지고 그로 인해서 여기를 뻑으로 계속 때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반대로 여기로 백스윙 구간을 작게 가고 포도 스윙 크게 가면서 그냥 지나간다라고 계속 조금 스스로에게 좀 셀프 주문을 좀 하세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올라가서 퉁 이렇게 나와요. 탑핑 무조건 나옵니다. 탑핑 나오는 게 당연해요. 왜? 작았던 구간을 키웠으니까. 그리고 속도를 못 붙이게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연습장에 가셔갖고 연습을 하실 때 한 10번 정도 해보세요. 작게, 크게. 그러면 어느 순간 저처럼 이런 소리가 나실 거예요. 그러면 10개 정도 해서 오케이 느낌을 알았어. 그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속도가 죽었다가 빡 때리는 이런 느낌이 없어지는 게 느낌이에요. 그게 딱 생기기 시작하면 그냥 여기랑 비슷하게 한번 해봐야지. 옛날에 그 뭔가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똑딱이 했던 느낌처럼. 근데 똑딱이처럼 이렇게 정직하라는 게 아니라 그 크기, 백스윙 크기를 좀 비례시키라는 거예요.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가요. 어떤 느낌이죠?